알람이 울리지 않는 아침. 분주했던 출근길이 아득한 기억이 되는 날. 바로 은퇴의 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다려온 달콤한 휴식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막막한 공허함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우리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 은퇴. 그 갈림길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세상과 호흡하며 나의 역할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쉼을 누릴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 이야기가 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아끼는 누군가의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데 의미 있는 영감이 된다면 이 콘텐츠를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세 사람의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62세의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한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 청춘을 바친 그는 두둑한 퇴직금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을 믿었습니다. 이만하면 이제 일 안 하고 살아도 충분하겠지. 그의 생각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은퇴 후 첫몇 달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월요일 아침 회의도 숨막히는 실적 압박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평일 오전에 등산을 가고 아내와 함께 이름난 맛집을 찾아다니며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밤새워 정주행했습니다. 평생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익숙해질 무렵 서서히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생활비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 계산했지만 갑작스러운 병원비, 자녀들의 경조사, 손주들 용돈 등 예기치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료함 속에서 나는 이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회사에서는 김 부장님으로 불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 이제 그를 찾는 전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있다는 느낌, 존재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듯한 우울감이 그를 잠식했습니다. 결국 그는 64세가 되던 해 동네 마트의 계산원으로 다시 일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고 젊은 손님들에게 할아버지 소리를 들을 때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달콤했던 휴식의 끝은 생각보다 씁쓸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교직에서 은퇴한 60대 박영호 씨의 경우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은퇴 후 가만히 쉬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관심 있던 목공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실력이 쌓이자 동네 주민센터에 실버 목공방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의 재료비만 받는 소소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절하고 꼼꼼한 가르침이 입소문을 타면서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거 그냥 취미예요라며 웃었지만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수입은 생활비에 적잖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새로운 작품을 구상해볼까? 오늘은 어떤 수강생분들이 오실까 하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무를 만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웃는 동안 우울함이 파고들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덧 67세가 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 있기에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지식과 기술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극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설사에서 함께 일하다
61세에 동반 은퇴한 최선자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평생의 꿈이었던 세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퇴 직후부터 7년간 부부는 에펠탑 앞에서 와인을 마시고 피라미드의 웅장함에 감탄하며 인생 2막을 화려하게 즐겼습니다. SNS에 올라온 그들의 사진은 모든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꿈같은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7년의 여행으로 퇴직금 5억 원을 거의 다 소진한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부부의 국민연금을 합쳐도 월 140만 원 남짓. 이 돈으로는 서울의 높은 물가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 두 사람은 새벽에 빌딩 청소 일을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최선자 씨는 한 인터뷰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진정한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현실이 되었어요. 조금만 더 일찍, 단 1년이라도 더 계획적으로 생각했더라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들의 선택이 10년, 20년 뒤 그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완전히 갈라놓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경험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가벼운 일자리나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7배나 높았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은퇴자 중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우울증 발생률은 무언가 일을 계속하는 사람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삶의 존엄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힘들게 일만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핵심은 나에게 맞는 일,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통해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큰 돈을 벌지 않아도 좋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일, 혹은 요즘 유행하는 시니어 크리에이터가 되어 나의 인생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는 것 모두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질적인 지침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은퇴 전에 반드시 재정 시뮬레이션을 해보십시오. 최선자 씨 부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매달 들어올 국민연금, 퇴직연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생활비와 예상 병원비 등을 꼼꼼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은퇴하기 최소 3개월 전부터는 그 예산으로만 살아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빠듯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유료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명심하고 별도의 비상자금을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일의 형태는 유연해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20, 30대와 같은 체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풀타임 근무보다는 주 2대 3회, 하루 몇 시간 정도의 파트타임이나 프로젝트성 일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나의 흥미와 재능을 연결하십시오. 돈 때문에 억지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한 달도 버티기 힘듭니다. 하지만 박영호 씨처럼 내가 좋아하는 취미와 연결된 일이라면 10년, 20년도 지치지 않고 즐겁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 나의 작은 재능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넷째, 사람과의 연결을 놓지 마십시오.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질병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는 산책 모임이든 동호회 활동이든 봉사활동이든 꾸준히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은 우울증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느냐보다 내가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그저 쉬기만 하다 보면 체력도, 정신도, 통장의 잔고도 함께 소진될 뿐입니다. 반대로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은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무엇보다 나는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효능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인생 2막을 위한 작은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이미 은퇴하셨더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그려나갈 수 있는 거대한 캔버스를 선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 캔버스에 어떤 멋진 그림을 그려나갈지는 오롯이 당신의 손에